변치 않는 미모의 천명훈 씨가 오늘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신생아 천명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점점 깔끔해지고 점점 멀끔해지고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정리 정돈이 돼가는데. 아유, 우리 너무 좋아요. 아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말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천명훈 씨가 의외로 인상과 달리 예? 의외로 사고 안 친 스타 3위로 뽑혔습니다. 인상과 달리 예? 의외로 사고 안 친 스타 3위로 뽑혔습니다. 아니, 뭐 그런 설문이 있어요? 우리 천명훈 씨가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근데 사고를 쳤을 것만 같은 이미지다. 그래서 프로 자숙러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자숙. 말이야. 저는 쭉 지금 트로트 앨범도 지금 내서 지금 신인 그 트로트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다이어트도 지금 성공을 해서 5년째 지금 오늘은 이제 환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내실을 좀 다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예. 소화는 잘 되십니까? 안 됩니다. 속은 좀 많이 고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요? 요즘은 그 매운 거 먹는 것도 참 좀 힘들고 일단은 탄산 음료 먹거나 공복에 그리고 이제 오렌지 주스 같은 거를 공복에 먹으면 좀 위가 쓰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잘 되면 좀 많이 속이 쓰려요. 나도. 쓰리다는 증세는 넘어져갖고 무릎이 까졌을 때 쓰리다 이거만 알지 네. 속도 쓰려요? 속이 쓰리죠. 속이 빗자루로 이렇게 쫙 이렇게 빗어 내리는 것 같이 아파요. 이미 그런 표현을. 그것도 약간 상처 난 데를 빗자루 이렇게 싹 쓸어낸 것처럼. 저 어저께도 너무 아파가지고 오한재 교수님한테 했어요. SOS를. 네. 그랬더니 일찍 자라고 그러죠? 일찍 자라 그러고 뭐 고민 있냐 그러고. 딴소리 그리고 하시고. 결론은 하나. 그 성격부터 고쳐요.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명이야. 네. 명이라니요. 근데 글쎄요,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뭐 속이 쓰리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증세들은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이것과 관련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더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주제 같이 보실까요? 자, 먹는 게 일이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예, 소화장애입니다. 야, 먹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말하고 소화장애가 연결이 저는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위가 굉장히 자주 쓰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원래 한 3-4번씩 쓰리고 그랬는데 이유 요즘은 짚히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누워 있어도 확실히 위 액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먹고 바로 누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그래서 제가 봤을 약간 때는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신경성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근데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자는 동안도 제가 위가 아파서 깬 적도 많아요. 자다가.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제가 최근에 제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먹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먹으면서 잠을 깨면서 시작해요.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그랬어요. 종일 집에서 대본 본다 뭐 한다 준비하고 있다가 계속 먹고 있다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후부터는 못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빈속이 되니까 또 위가 아픈 거예요. 소화제나 약 같은 거 위에 달고 살죠. 제 가방에는 소화제랑 그 위, 미산제 예, 미산제,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약 해서 한 5종류가 요즘은 가방에 어머, 한 3분의 1은 오, 심각하신데. 위하고 연관되죠. 예. 자, 여러분들은 상상은 못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증상, 이런 고통 때문에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 모실 주치의의 진료실을 저희가 미리 찾아가서요. 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먼저 그분들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주름 나고 신물 넘어오고 또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날 새고 막 울고 술도 많이 맞고 또 소화제도 먹고 또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안 잡히나요? 어휴. 여가 답답해. 깝깝해 막 온다. 야, 어제도 갈비 밑이 여기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답답해서 못 살아. 두통이 오면 두통. 체모. 이걸 토해야 시원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이나 되셨대요. 가슴 부위에서부터 식도까지 찌릿하면서 이게 타들어가는 느낌. 65kg 나갔는데 57kg까지 빠졌어요. 8kg나. 못 드시니까. 근육이 다 없어져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저는 식도 내약 검사를 할 건데요. 코에 우선 마취 젤리부터 삽입을 할게요. 이 카테터가 코로 들어갈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천천히 넣어볼게요. 식도까지? 마세요. 천천히. 식도를 위해서 이런 검사까지 한다는 건 또 몰랐는데. 어머. 와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힘 주지 마시고 목 뒤에 닿을 거예요. 힘 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시면. 밥은 거의 한 3숟가락 정도만 먹어도 소가 올라오고 어머, 식도랑 이 목 쪽이 되게 맞아, 따갑고 맞아. 42kg에서 한 33kg까지 살이 빠졌어요. 33kg? 와, 나 처음 봐. 30kg대. 병원에서 이제 CT나 복부 내시경을 해도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저는 몸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소견을 듣고 막막했어요. 나는 평생 이제 먹을 것도 못 먹고 일상생활도 못 하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나?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참. 밥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고 1년 동안 살도 한 10kg 정도 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아유.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복통이 처음에 5월달 그때는 가끔가다 복통이 왔지. 점점 심해졌어요. 식은땀 났다. 땀이 진땀이 날 수가 없고 입이 말라가지고 응급실을 4-5번 갔었지요. 그래서 복통에 관련된 검사를 다 해봤어요. 병원 한 5, 6개소, 그리고 안방도 한 4, 5개소 일단 한 10군데 이상 다녔죠. 7, 8월 달 들어서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프셔서. 힘드셨나 보다. 너무 저렇게 아픈 거. 지금은 뭐 그때 되면 7, 80% 정상이 됐어요. 오, 좋아졌대. 정신이 나와지 못했어요. 거짓말 같죠? 그렇지. 너무 감사하죠. 다행이시다. 근데 뭐 길게는 거의 10년 동안 저렇게 증상이 계속 있으시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아까 그런 조금 힘든 코 안에 검사까지 이거 넣는 네, 잠을 못 하셨겠어요. 잤다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 왜냐면 저도 뭐 1, 2년, 3, 4년 이렇게 겪고 있는데 그냥 살거든. 네. 아까 그 얘기 중에 타들어가는 그런 통증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쓸어내리는 것 같다 했잖아요. 이 가슴 있는 데가 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종합검진 했는데 검사하기 전에 혹시 위에 저기가 있으면 약을 처방해 줄까요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 끝나고 나서 약을 처방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파요. 참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주는 소화장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막을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지 주치 모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가슴이 뭔가 뻥 뚫리는, 그냥 소화가 잘 된 듯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드리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강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최석채입니다. 네. 앞서 그 진료실을 찾은 환자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으시면
뭐 짐작이 가시면서도 좀 힘드시죠. 이게 간단하게 네, 치료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문제가 네,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긴 한데 네. 정말 표현을 죽을 것처럼 괴로워요. 네, 이런 분이 그렇습니다. 계세요?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많습니다. 네.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증상에 차도가 없거나요. 또 차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맞아, 반복. 반복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병원을 또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환자의 약 3분의 1이 전국 어디에서 이런 걸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더 특징은 뭐냐면 이런 환자들이 어떠한 검사, 즉 내시경이나 뭐 CT나 영상, 피 검사를 해도 별가지 특정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2~3명 중 1명꼴이 많다는 거죠. 2~3명 중 1명꼴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이죠. 네.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으시다고요? 네, 제가 그 그렇습니다. 두세 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5명 중에 2명이잖아. 그러네요. 맞네. 빠졌네. 또 걱정이 되긴 돼서 작년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직 못했는데 또 특별히 또 뭐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근데 뭐래도 나오면 다행인데 차라리 맞아. 뭐 안 나온다니까 또 답답하고. 네, 맞아요. 네. 네, 슬리피 씨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40세 이상이면 모두 내시경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내시경을 해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 환자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너무 무섭다, 나. 이 환자분은 50대 여성 환자입니다. 소화불량 증상이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요. 또 심한 통증이 있고요. 이런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났던 환자입니다. 근데 또 오랜 기간 마찬가지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내원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이 너무 깨끗하다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제 위장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염증도 깔끔한 없으시고. 거죠, 저게? 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60대 남자 환자입니다. 극심한 흉통이 있었던 거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또 잠을 못 자고 속쓰림이 심하고 또 울렁거리고 이런 구토 같은 증상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뭐 내시경. 네. CT. 내시경이요. 뭐 그리고 이게 엑스레이. 어떨 때는 이 가슴이 위가 아프다, 가슴 이렇게 되니까 헷갈려가지고 네. 가슴 사진도 네. 찍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막 그렇습니다. 흉통이라고 그러면 약간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헷갈려요. 네, 위치가. 그렇습니다. 식도 문제가 아닌지 내시경 해보고요. 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심혈관 문제가 아닌지 심장내과도 가보십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게 또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는다 한들 이런 흉통이랄지 이런 통증이 낫질 않는 것이죠.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런 증상들이 발견이 되니까. 꾀병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리고 아까 잠시 또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말씀하실 때 화병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제 위가 아프다 그러고 뭐 저기 하다 그러면은 성격 이상하다 그러고 성격 이상하다 그러고 성격을 고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보라 그러고 그래요. 정말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이제 뭐 하나로 이제 다 모아서 딱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질환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성 위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능성 위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위장질환. 말은 참 그냥 평범하게 들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속이 쓰리고 아파서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검사를 받아서 내시경에 한 예를 들면요. 거기가 식도나 위가 헐었다, 파였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약을 4 내지 8주 먹으면 그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CT 검사까지를 모두 받아도 이런 것들이 물론 약을 먹어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는 1개월 이상 나타나고 또는 뭐 2~3달 나타나고 또는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장기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거나 위장관은 움직이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느끼는 감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이제 기능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치료 방법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깨끗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이 아닙니다. 없나? 고칠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고칠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원인만 제대로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있으면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화 감각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식도 위장관의 움직임이 둔화된 사람도 있고요. 그럼 안 내려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렬한 통증이 오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 기능성 위장질환, 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이런 소화장애 증상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41%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이런 증상을 겪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뭐 국민의 41%가 이 네. 고통을 앓고 있다면 이거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네. 오늘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능성 위장 질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요 부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식도에서 위까지는 하나의 긴 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 입에서부터 위까지 내려가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분? 한 8분? 아니,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내려가는 데는 식도에서 위까지 40초면 내려라. 아, 선생님은 좀 빠를 것 다 같아요. 개인차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액천은 약 1.5초 정도면 위에 도달하고요. 액천은 약 1.5초 정도면 위에 도달하고요. 1.5초요? 네. 아, 네. 아, 그렇지. 고체 같은 경우 이제 고형식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최소한 10초 정도면 식도에서 떨어져서 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엄청 빠르네. 빨리 내려. 한 10분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30분?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 식도가 보통 몇 센치입니까? 통상 40cm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아, 진짜로요? 네, 40. 어디가 40. 식도가요? 네, 식도가. 40cm. 명치 끝까지. 그래요? 그게 저는 지금 이거 너무 40, 과장되게 45cm. 그려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이만큼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저게 진짜인 게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서 뜨거워서 얼른 삼키면 조금 있다가 여기서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네. 저는 위가 아픈 건 줄 알았어요. 그 빈 속에 소주 마시면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쫙 타고 내려오는 게 아, 느껴져요? 다들 그대로 느껴져요. 그 10초면 내려가는 이유는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의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요. 이 식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연동 운동을 하게 되면 음식을 잘 끄집어 내려서 위로 넣어주죠. 그럼 넘어가 있는 이제 위에 있는 물질이 거꾸로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은 위하고 식도하고 만나는데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꽉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을 먹으려고 딱 침을 삼키면요. 이 하부식도 괄약근은 음식이 어서 오세요 하고 딱 열어줍니다, 먼저. 그런데 만약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딱 닫혀주게 되는 것이죠. 못 올라가게.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이 식도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서 연동 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이 운동 속도와 내가 먹은 음식이 삼켜진 속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박자가 안 맞으면. 네, 박자가 안 맞으면 맞아요.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아파요, 안 내려갑니다. 네. 이게 그럴 다 때 물을 마실 때도 물이 쭉 내려갈 때가 있고 딱 걸릴 때가 있죠. 거기 박자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의 모든 움직임이 다 측정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게 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잡고 있는 사람.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잡아줘. 네, 잡아주면 이제 음식을 이제 여기만 갇히고. 예, 음식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음식물을 잘게 1 내지 2mm 크기로 이게 분쇄합니다. 쪼개요. 그래서 쪼개고 여기에 위산이나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섞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 내지 2mm 되는 물질들을 소장으로 넘겨요. 그럼 이 소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3대 영양소를 다 여기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 소장이다.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여기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소화 흡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찌꺼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대장. 이것은 이제 대장으로 밀어내서 대장에서는 수분만 흡수하고 이제 배변의 형태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 위험 좀 많이 있죠. 뭐 그런 역류하는 거 약간 그런 위험.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뭐 심한 위염 이런 것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 뚜렷한 원인이 없이 식도와 위 또는 이런 상부 위장관에 생기는 이런 기능성 위장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먼저 식도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시경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아이고. 이 환자분은 40대 남자 환자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면 목에 뭐가 걸리고 뭐 굉장히 심하게 안 넘어가고 불편하죠.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저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헐어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물이 계속 네, 몇 그래서- 번씩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서 식도 협착이 발견되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좁아졌다는 말씀. 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유산이 영향을 준 거니까요. 유산 조절제를 복용하고 증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시죠? 부은 것 같은데요, 약간? 아니, 벌겋게 괜찮아 보이는데? 해결돼 있어요. 벌겋게. 벌거운 건 벌겋는 정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내시경상 문제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똑같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속쓰림 때문에 길어오셔서 유산 조절제를 복용을 했어요. 똑같이 전 환자 같이요. 그런데 차도가 있지 않았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 유란 질환의 하나인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역류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요. 명확한데. 내시경상에서 식도가 헐어 있을 때 그럴 때고. 그때는 역류성 식도염이라 하는 거고요. 네. 그냥 위식도 역류 증상, 속이 쓰리고 애리고 쓴물이 넘어온다. 이런 것이 검사가 안 되었을 때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증세는 똑같고. 증사 갈 때는요. 근데 파였어요, 내시경상. 그런 경우는 역식도염이 되죠. 이런 환자는 전체 환자의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애래도 70%는 내시경상 안 나오는 것이죠. 와. 근데 이것도 아까 코에다 꼽아서 산의 역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류가 산과 연관이 있다면 위산 분비 조절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식도가 헐지 않았는데 위산 역류 검사를 했는데 산이 역류가 전혀 없다. 예. 기능성 통증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환자들은 위장약은 절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뇌에서 통증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호는요 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척추를 통해서 뇌로 가는데요. 그 뇌에서 그 통증을 조절하는 아까 그 흉통이나 속쓰림을 조절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장 진통제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이 아까 그렇게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코로 하는 네. 그걸로만 알 수 있는. 네,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화장애. 첫 번째 이제 식도 기능과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위로 가볼까요? 네, 네. 저는 위를 너무 기다렸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네. 배가 너무 부른 것 같고 근데 네. 이 증상이요. 이게 되게 답답하고 누구한테 이제 말 못할 나름 고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도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을 조기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가 있게 되게 되면 밥을 한 두세 젓갈 먹고 놓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배가 더 이상 불러서 못 먹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음식이 안 내려가면 또 많이 남아있게 되니까 당연히 불쾌해지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불쾌해요. 네, 그래서 내시경도 받고 피검사에서 정상이면 이런 경우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질환이 있네. 그럼 저도 있는 거네요. 우리 셋이다, 셋. 그러네. 어쩐지 맨날 불쾌하더라. 그리고 먼저 위가 제대로 기능하는 게 이제 어떤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커졌네. 뭐야? 네. 네. 커졌네. 뭐야? 네.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저게 정상적으로 위가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렇게 커지네. 그런데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먼저 위의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음식물이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르지만 보통 1,500ml의 음식을 담을 수가 있고요. 한 번. 최대 2 내지 4리터까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4리터요? 네. 지금 1,500ml 뭐 이렇게 리터,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500짜리가 3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음식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그 3개면 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 한 그릇에다가요. 네. 탕수육가 3분의 1 정도 곁들여주고. 네, 곁들이면서 여기에 이제 후식으로 커피 한 잔 들어갈 정도. 진짜 이런 정도의 보통량이네요. 네, 이런 정도가 공간입니다. 단무지도 조금 들어가겠죠? 굉장히 들어가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먹었을 때 위가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요,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기 포만감이 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 대표적인 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의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면요, 위가 딱 경직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와도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니 왜 화가 났어? 이거에 감정.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뭐 먹으면 안 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누구야? 제가 겉보기엔 이런데 스트레스가 안으로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그냥 위가 작아서 그렇겠거니 그냥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작은 위는 없다. 근데 이제 요거 좀 궁금합니다. 계속. 네, 그런 경우가 네. 있고요. 위가 배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상부에서 잘 모아진 위가 하부로 내려와서 같이 섞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움직임이 떨어져 있거나 이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 당연히 더부룩감, 심하면 통증까지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위 운동에 문제가 생긴 분의 검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내시경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음식물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봐도 소화가 안 됐어요. 저런 그냥 경우는-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저런 거죠. 경우는 이제 위가 마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 마비? 네. 위가 안 안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예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속이 쓰리다든지 또는 아까처럼 복부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많은 증상들이 서로 겹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위산 문제라고만 판단해서 위산 억제제만을 계속 처방하고 장복을 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위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서 이렇게 처방받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위산이 꼭 필요한 건데요. 그 위산 분비 억제제를 써야 되지 않는 경우에 장복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모든 환경이 알칼리로 바뀌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위가 알칼리로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암과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더 활성화되어서요, 염증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위 배출을 더 억제시킬 수가 있고요. 또 소장이라는 곳은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니까 클린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클린존에도 알칼리로 더 변하기 때문에 비정상 세균이 더 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클린존이라는 말은 세균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먹은 세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산과 함께 산에서 산이라는 것이 다 그걸 죽이죠. 처리를 해주고 소장에 내려갈 때는 깨끗한 상태로 됩니다. 네. 균이 없는 곳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균들에서 내는 여러 가지 가스 같은 게 생기게 되어서요, 훨씬 더 배가 팽만해지고 불편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위산과 연관된 환자한테만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약 잘못 썼다가 없던 병까지 생기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쓰는 또 약이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혹시? 운동하라고? 네, 따로 있죠. 따로 있죠. 그래서 위장관 기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그 인자가 있는데요. 위장관에서 발현되는 특별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도파민과 세로토닌 성분 중에서 위장관에서 위장관 움직임과 수축을 조절하는 이런 세로토닌, 도파민이 있다는 것이 다 밝혀져 있고요.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약이 다 개발이 되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맞추어서 이걸 조절하는 약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게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같은 소화장애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마다 맞아. 증상, 원인이 너무 다 달라서 나 처음 알았어. 진짜 가장 어려운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코에다가 뭐 관대 넣어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이었군요, 그게. 굉장히 이거 토 나와요. 너무 그래서 이 충격적이었어. 그러면 근데 이렇게 힘들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도 아까 그런 생리학적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다면은 이제 스트레스인자나 여러 요인을 찾아봐야 되죠. 근데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그냥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양이 많은가도 보고요. 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어떤 인자가 있다면은요.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4대 원인이 있어요. 4대 원인? 네, 주로 4대 원인? 네, 주로 돈. 돈. 경제적 문제죠. 두 맞아. 번째는 저 돈입니다. 이 기능성 유장 질환이 여성에 많습니다. 주로. 맞아. 그래서 이 남편의 문제들요. 또 자식 문제. 자식. 네, 또 인간관계 문제. 이런 과정들을 찾아서 살펴보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한테 잘하셔야 되겠어요. 대충 하셔야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동안. 좀 잘하세요, 저한테.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가서 입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네. 받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위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 저한테 조금만 신경들 써주시면 나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입니다. 지지. 사회적 지지. 아, 지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지혜죠.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최고! 응원했어요. 최고시고요. 자, 소화 안 된다, 속 쓰리다, 얹힌다, 구토한다, 뭐 밤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분들 그냥 계실 게 아니라 이것이 뭐 3개월, 6개월 계속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문제 인식하시고 병원을 찾아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제대로 또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매진 씨도 이제는 그냥 뭐 난 그러려니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근데 이렇게 약을 먹고 말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케어를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 좀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있습니다. 네. 위장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을 중요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죠. 이거예요. 음식. 소화장애를 가진 분들 반드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위건강하면 잖아요. 200~300통은 먹은 것 같은데요? 소화가 힘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말도 안 돼. 당장 집에 있는 것들 남편 줘야 되겠다. 네, 소화장애라는 이 상황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 네. 먼저 소화가 쉽게 되지 않은 분들, 특히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나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대장 증상까지 같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 거다. 먼저 조심해야 하는 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양배추. 양배추? 말도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저는 꺼져 들어간다고.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피해야 될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먼저 소화가 쉽게 되지 않은 분들, 특히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나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대장 증상까지 같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 거다. 먼저 조심해야 하는 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양배추. 말도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저는 꺼져 들어간다고.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위건강하면 양배추잖아요. 1번이잖아요, 1번. 제가 그래서 평생 먹은 양배추 즙이랑 지금 양배추 쌀이랑 양배추 통으로 따지면 지금 한 200~300통은 먹은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맨날 양배추 쌈 먹고 있어요. 어머니 집 짜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피해야 될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덮어야 돼. 네, 제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위해가 좋다고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환 같은 거 드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에 먹고 왔어. 그럼 저는 양배추는 피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왜죠? 왜요?
왜냐하면은요, 양배추가 대표적으로 소화되는 과정에서 네. 쉽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유발하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구? 네,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드시는 것처럼 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소화 문제가 없는 분들은 네. 괜찮은데. 그런데 기능성 소화장애, 즉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팽만감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어떤 설사가 하거나 배가 아픈 장 트러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배추 속 식이섬유가 이 소화를 더디게 하고 이 배추를 재현시키고 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화가 힘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충격이다. 대충격. 예. 네, 실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배추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식이섬유 등이 펙틴이라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발효되면서 여기서 올리고당은 아시죠? 올리고당을 만들어요. 이 올리고당은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올리고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서 이제 대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성 소화장애 있으신 분들은 위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산도 좀 적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초장부터 얘네들이 발효되기 시작해요. 대장으로 가면 어때요? 좀 더 발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난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뭐 이러한 우리가 느끼는 소화장애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위가 안 좋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먹으려고 애썼는데 당장 집에 있는 것들 남편 줘야 되겠다. 오,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 지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피해야 할 식품으로 양배추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양배추 말고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예, 양배추와 같은 이유로 조심해야 할 식단이 있는데요. 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인할까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온 거 아니야? 설마.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 네, 하나는 밀가루고요. 네. 하나는 콩류가 되겠습니다. 아니 콩은 저는 또 콩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 콩은 뭐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장에도 좋을 것 같고 왜 피해야 되는 네, 거죠? 밀가루, 콩류, 양배추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소화장애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바로 이 포드맵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로드맵도 아니고. 포드맵? 네. 포드맵? 양배추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네, 포드맵 음식들입니다. 음식이다. 음식들이 전혀 이게 포드맵 식단이 뭔가요? 네, 포드맵은요, 체내에 들어가면은요,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고 발효되기 쉬운 당분을 가진 식품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또 발효로 인해서 가스가 쉽게 만들어져서요,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탄수화물 식품을 말합니다. 채소류에는 양배추가 대표적이지만요, 오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브로콜리, 양파, 마늘이 해당되고요. 또 곡류에서는 콩류, 특히 콩은 균이 없이 깨끗해야 할 소장의 균을 증식시킬 수가 있어서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특히 이것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밀가루 내에 글루텐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복부 팽창을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피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또 흰쌀을 드셔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잡곡밥이 좋은데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흰쌀밥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부러 잡곡밥만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포드맵이 낮은 거 그런 거를 먹어야만이 좀 괜찮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드맵이 높은 식품들인 거죠. 포드맵 네, 식품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무엇을 드셔야 할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아, 지금부터는 실제로 본인이 질환을 앓으시고 포드맵이 낮은 음식들로 또 본인을 잘 관리하셔서 지금 건강하신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상표 드셨네. 노란색 머리. 예.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젊은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예.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에서 올라온 34살 최성길입니다.
뭐 아주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지금 뭐 근육도 있는 것 같고. 글쎄, 근데 언제 어떤 일을 겪으신 건지. 제가 그 2017년에 기능성 위장장애를 겪었는데요.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이제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명치 쪽에 골프공 하나가 계속 하루 종일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명치 쪽에 골프공 하나가 계속 하루 종일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딱딱한 게 딱 걸려 있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트름도 이제 헛트름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변비랑 설사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죽만 먹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당연히 병원은 가셨었겠죠. 네, 당연하죠. 병원 투어라고 하죠. 병원을 한 10군데를 한의원도 그렇고 이제 일반 내과 이런 데도 그렇고. 좋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가셨군요. 네, 내시경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 이 병원 가서 아니라 하면은 또 이 병원 가서 또 검사해보고 이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그러니까 다 괜찮다 그랬던 거예요? 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없다. 저는 엄청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빛을 노르시죠, 네, 진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빛을 노리신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병원 투어를 다니던 중에 한 병원에서 저한테 기능성 위장장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한 거죠. 그래도 찾아냈네요, 그 병원. 네. 그 병원에서 찾아내신 거죠. 예.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 위장 장애를 다 극복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하던 2가지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평소에 그 잘 먹고 좋아하던 거를 이제 끊고 안 먹던 걸 이제 먹어보자 해서 식습관을 좀 이제 바꿨고 그렇게 변화를 주고 나니까 2달 정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속이 골프공이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골프공이 점점 작아지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속이 좀 편안해지고 허트름도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뭘 드신 거죠? 뭘 드셨을까요? 예. 뭘 드셨고.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성길 씨의 이 위장 장애, 이 위장 질환을 해결한 그 식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촐하게 지금 하나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요? 네, 공개해 주실까요? 끔찍한 하나. 바로 이 안에 여러 가지 이 안에 여러 가지 또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오이, 토마토, 키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짤밥이 있네요. 흰쌀밥. 요거는 닭고기. 닭가슴살. 냉장고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키위를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는. 설마 이걸 다 섞어서 샐러드 밥으로? 다 갈아가지고. 예, 맛있어? 네.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 네, 우리 환자분께서 아주 잘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 내용 중에서 키위, 오이, 토마토, 이런 닭가슴살 이런 것들은 저포도맥 식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포드맥 식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환자의 증상 도움에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길 씨?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취조 들어갔어요. 형사예요? 갑자기 뭐예요? 같은 최신데 혹시 모종의 관계가 있으신가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뭔가 설정하신 건가요? 갑자기. 저는 사실 포드맵이란 이런 그 식단은 제가 잘 몰랐고요. 아하. 제가 뭐라도 먹긴 해야 되니까 그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씩 먹기 시작한 거고요. 그 중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거는 키위인데요. 네, 제가 지금 3년째 그 증상이 있고 나서 3년째 지금 하루에 2알씩 되도록이면 좀 챙겨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소화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였는데 이제 우연히 키위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해서 먹어보면서 이제 실제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키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체 연구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먹게 되게 되면 대장의 운동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변의 기능을 좋게 하고 가스의 제거 이런 것들이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밥을
뭐 쌀밥으로 이렇게 먹되 대신에 전처럼 뭐 3공기, 4공기 이렇게 막 폭식을 한 게 아니라 한 끼에 한 공기로만 이렇게 먹고 이제 대신에 이제 밀가루 음식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끊었었고요. 먹기만 하면 바로 이제 굴곡이 정면밖에 끊어지니까. 그 지금도 밀가루 음식은 조금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니에 제가 오이나 파프리카, 이제 토마토 이거를 반찬 이제 제가 원래 야채를 잘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꼭 끼니에 이런 야채들을 같이.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은 이제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밥을 권해도 잡곡밥을 권하고 하는데 왜 흰쌀밥일까? 쌀의 경우에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 소장으로 가면 거의 100%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장애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뭐 복통이라든지 가스 차는 거라든지 또 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인데 이 쌀밥의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래서 환자식으로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이 쌀밥이고요. 그리고 더 잘하신 거는 밥의 양을 줄이신 거예요. 저는 이 흰 쌀밥이라도 폭식처럼 많이 드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뭐 한 공기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드셨다니까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깃밥 한 그릇은 다 먹는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공깃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저는 가장 의외가 닭가슴살이거든요. 네. 저거를 고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그 식단을 시작하면서 이제 단백질 이제 그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뭐 삼겹살이나 뭐 갈비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닭가슴살. 예. 이걸 먹고 나서 뭐 저는 같은 경우 딱히 불편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또 소화장애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고지방식인데 닭가슴살은 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좀 적어요. 그리고 다른 유에 비해서 섬유도 부드럽고 또 얇기 때문에 이 소화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권해드리고 싶은 육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바로 오던가요? 네, 천천히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게 사라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야 진짜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래. 오늘 칭찬 들으셨어요. 네. 잘했다고. 네. 예, 소감 한 말씀. 일단 제가 기능성 위장 장애를 겪으면서 그동안에도 SNS로 이제 DM으로 저한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뭐 드리자면 그분들께서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없는지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야식이나 폭식으로 해결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되돌아보시고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최성길 씨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화 장애는 역시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솔루션도 한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두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태리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십니까? 들어봤죠. 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리스의 한 섬에서 이것을 발견하고는 만약 향신료가 이 무게만큼 그 무게만큼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은 이것은 거의 금의 무게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약 2,500년 이상 위통, 소화장애, 소화성 궤양 같은 다양한 위장장애에 사용됐던 그리스 전통 약재이기도 했죠.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의사들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해보라고 권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식도와 위 건강을 도와줬던 식품.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겁니다. 뭐야? 오랜 시간 식도와 위 건강을 도와줬던 식품. 바로 이겁니다. 뭐야? 치즈야? 치즈?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한 섬에서. 본 것 같아요, 저게. 본 것 같아요? 네. 뭐 뭐냐면은 이름이 그리스? 그리스에서 나오는 좋은 거야, 몸에. 하여튼 무슨 있어요. 이렇게 고체같이 생긴 거.
알갱이 것처럼 생겼는데 저기-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조금 맛이 짐작이 되십니까 혹시? 무슨 맛일까? 살짝 지금 날 것 같고. 약간 크림치즈? 모르겠네. 먹을 수 있는 거면 제가 한번 필리피 씨. 오. 저 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어? 도전 한번 도전해 해봐요.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드릴게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알갱이도 한번 드셔보시고. 아니 왜 유자 그거 아니야, 하면 유자? 다르나? 응. 하나는 좀 일로 갖고 와봐. 그러니까. 우린 입이 없어. 자 그리고 아니야. 어때요? 단물 다 빠진 캐러멜 같은데요. 이거 씹기가 쉽지 않다. 가루 일로 줘봐봐. 그러니까 가루를 먹어야지. 가루는 맛이 어때요? 약간 게 바로. 민트 같아. 그래. 맞아. 네, 또 왜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져요. 예. 이 정체를 밝혀주시죠. 네, 이게 바로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을 한다는 메스틱입니다. 메스틱. 아니, 메스틱? 이게 섬에서 자생을 한다고요? 이게 아하. 열매 같지 않아요. 뭐 그런 거 뭐 같지 같아요, 뭐. 돌 같아, 돌. 조개 근데 모양. 같은데 이런 데다 이렇게 붙여서 키웠나? 진액을 빼서 이렇게 굳힌 것 같아요. 오. 나무 진액. 나무 나무에서 진액. 나오는. 그 송진 같은 거. 네. 오, 왜냐? 그럴싸해. 맞아요. 아, 송진 좀 씹어봤어요? 송진 좀 씹어봤어요. 그 나이는 아닌데. 저희 집이 시골이라서. 이것은 메스틱이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입니다. 맞네. 맞다니까요. 네, 이 나무가 완전히 성장하기까지는요,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수액의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 한 그루에서 150g에서 180g 정도밖에 채취할 수 없다고 귀하다. 합니다. 엄청 귀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성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심어봤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메스틱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만.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서만. 이 수액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있죠. 고로쇠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 수액. 네, 이 메스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위가 아플 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분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아,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메스틱에서 120개 이상의 화학 합성물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중에 식물 생약 성분의 하나인 피리테르펜과 휘발성 화합물이 여러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이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올리논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위장의 점막을 덮어서 보호하면서 자극을 감소시키고 또 위산의 생성 및 분비를 줄여서 위 점막 조직을 보호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스의 한 병원에 외래병동을 다니는 환자들 총 148명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최소 12주 이상 복통이라든지 복부 팽만 아니면 구토 또 식욕 부진, 위상 역류 이러한 증상들이 한 가지 증상이 계속 지속된 기능성 소화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쪽 그룹에는 이 메스틱을 350mg씩 하루 3번, 총 3주간 섭취를 하게 해봤더니 이 메스틱을 섭취한 환자들 중 77%가 복부나 아니면 상복부의 복통, 또 이제 심리적인 복통이라든지 속쓰림, 위산 역류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77%. 하루 3번. 그리고 초기 평가에서 이 위식도 역류 증상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 각 그룹에 3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실험이 끝날 때 보니까 메스틱 실험군에서 25명이 증상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 메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요. 위암의 원인이 되는 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였는데요.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환자에게 90일간 매일 메스틱이 1mg 들어있는 껌을 씹게 했더니요. 헬리코박터균이 억제되고 또 위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치의가 클린존이라고 강조하던 12지장 기억하시죠? 네. 이 12지장에 궤양이 생긴 사람들을 2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2주 동안 한 그룹에만 이 메스틱을 섭취하게 했더니 메스틱 섭취군 중 80%가 증상이 완화된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시경을 했더니
70%에서 증상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다 이렇게 좋다는 거는 이제 다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섭취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오늘은 이 메스틱 가루 그리고 포도맵이 낮은 식재료를 활용해서요. 간편한 식사 대용 혹은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들어드릴 요리는 메스틱 단호박 퓨레입니다. 메스틱 단호박 퓨레입니다. 발음이 잘 되네요, 내일 이제. 이름이 있어 보여. 예, 예. 고급 음식 같은데, 고급 요리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일단은 단호박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만 돌리면 이렇게 단호박 이렇게 익게 되니까요. 삶은 단호박 100g 준비하고요. 또 저지방 떠먹는 요거트 50g 정도 준비하고 메스틱 가루를 1g 준비를 했습니다. 우유에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실제 우유의 경우에는 고포도맵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저지방 요거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단호박의 경우에는 베타 캐로틴 등 영양소가 풍부하면서 위장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호박을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스틱 단호박 퓨레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준비됐는데 한번 맛을 네네, 먹어볼까요? 맛있다. 이거 와우. 아침마다 야, 맛있는데? 저 아침에 밥 한 사발씩 먹는데 그거 먹지 말고 위에 부담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습처럼 한 그릇씩 먹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맛있는데요, 무엇보다? 그게 좀 만들어놔서 이렇게 따끈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랩 싸놨다가 먹어요. 와, 씨, 내가 생각했던 거 다 얘기했네. 저 다시 얘기할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샤베트하기 살짝 샤베트처럼 살짝 올려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오. 그리고 이 위장 증상이 사실 에어로는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남자로서 속이 시원하다 이제. 예. 아우, 천명훈 씨. 예, 훌륭합니다. 근데 이 메스틱을 먹을 때 지금 뭐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혹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먹을 때? 네, 주의할 점이 있죠. 예, 우선 메스틱은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 알레르기를 겪으신 분들 또는 설사나 배탈을 자주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루에 적정량이 1g 정도니까 그 정도를 잘 지켜주시고 또 식약처로부터 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환, 기능성 위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섭외를 받으셨을 때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네. 이런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러니까. 모든 증상들이 다 좋아지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천명훈 씨. 예. 오늘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예,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그 정은아 MC님과 그 방송을 같이 한 역사를 통틀어서 네. 가장 유익했습니다. 정말로. 예. 아니, 비타민 C까지 합치면 네네. 10년이 넘죠 아마. 우리 지금 뭐 예. 아유. 거의 19조 아마. 그중 가장 유익했어요. 가장 유익했어요. 아, 역시 속쓰린 트롯보이. 정말입니다. 예, 천명훈 씨가 진짜 오늘 그동안 저하고 했던 방송 가운데 정말 오늘이 가장 집중력이 높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오늘 마침내 보고야 말았네요. 네. 다행이에요. 어우, 개운해. 배우네요. 저도 배우네요.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쉬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쉬다!
이분 모두가 몸신입니다. 말도 안 여기 어디 있어? 저희가 살을 뺀 걷기 방법은 바로 스피드워킹입니다. 스피드워킹. 스피드워킹을 하면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아집니다. 정말 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올바른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라요. 선생님 좋아요. 조금 걸었는데 약간 숨도 차고 재밌는데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